안녕하세요. 김경환 변호사입니다. 로스쿨 자기소개서 작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첨삭했던 학생의 자기소개서 일부를 가지고 한번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작년에 로스쿨을 준비를 했고 정량 기준으로 해당 학교의 한 2.5배수 정도 되었었는데 저랑 자기소개서 면접을 모두 준비를 같이 했고 그리고 지금은 로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기소개서는 완전한 초안이었습니다. 제가 해드린 첨삭이나 코멘트도 구체적인 표현을 수정해드리지는 않았고 전반적인 자기소개서의 방향이나 그리고 해당 문항에서의 내용 구성에 대한 코멘트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한번 지금 영상을 한번 스탑해보시고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만약 이것이 본인의 자기소개서라면 어떻게 수정할지를 생각해보시고 계속 시청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제가 코멘트를 달아서 학생에게 다시 보냈던 버전입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것이 제가 달아놓은 코멘트인데요. 여기 캡처해 놓은 것은 지원 동기와 향후 계획 부분인데 첫 번째 코멘트는 이 자기소개서 전체에 대한 거라서 전체 구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첫 문장부터 보면 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땡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합니다. 학업과 병행한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세 곳에서의 인턴 경험은 노동의 불안정성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남긴 코멘트가 인트로가 이렇게 나왔으면 알바와 인턴 경험에서 어떻게 노동의 불안정성을 체감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노동 변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졌는지가 나와야 한다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르바이트와 세 곳에서의 인턴 경험하면서 노동의 불안정성을 체감했다고 했는데 뒤에 이제 내용 읽어보셨겠지만 노동의 불안정성을 체감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세 곳에서의 인턴 경험은 어딘지도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고요. 이렇게 되면 글의 완결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인트로를 했으면 그 내용을 나중에도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인트로를 했는데 뒤에 그 내용이 나오지가 않으면 글은 완전히 완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이분은 이제 학원 강사로 일을 하셨는데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학원 강사는 프리랜서라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같은 예시를 든다면 이 인트로의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트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계 회사 법무팀에서의 1년의 근무는 노동법에 대한 제 관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노조소송에서 증인신문 내용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재판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로 연결을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문제인데 특히로 연결을 하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특히 어땠다 라고 하면 그 앞에 한 이야기의 사례가 나와줘야 자연스럽죠. 그런데 앞에서는 인턴하면서 불안정성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색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 이렇게 새로운 활동 이야기를 할 때는 외국계 회사 법무팀에서 일을 했다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소개를 해주면 좋습니다. 독자는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외국계 회사 법무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계약서 작성, 소송 수행 등을 보조하였는데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한 게 이런 일이구나 라는 것을 독자가 알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경험했고 이분의 이제 자기소개서를 더 읽어보면 이분은 여기서 일하면서는 사측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양측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줘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처럼 읽히죠. 적어도 현직자가 읽으면 그렇게 읽힙니다. 왜냐하면 분쟁 상황에서 변호사가 처하는 입장은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제3자로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분명히 어느 한쪽 편에 있었는데 마치 제3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어색한 생각이 듭니다. 판사였던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이지?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표현이죠.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좋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첫 번째 팁으로 모든 문장은 자기 자신을 어필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균형 잡힌 시각 이야기를 하더라도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는 것보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법적 분쟁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자세를 견지하는 태도를 배웠다 라고 쓰면 조금 더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이 되죠. 아다르고 어다른 정도의 차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빠르게 읽는 입장에서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이 사람에 관해서 느낌을 가지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읽히느냐, 그런 것을 가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은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또 문장의 구조 자체도 그래야 합니다. 땡땡땡 중재원에서의 인턴 경험 또한 중요했습니다. 다양한 민원인을 상대하며 땡땡땡 분쟁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목격하였고 소외계층에게 접근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 이 문단이 어떻게 학생을 어필하죠? 전혀 어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단을 읽고 이 사람이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나요? 거의 들지 않죠. 뭐 정말로 약간 선회해 준다면 이렇게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가지고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구나, 동기가 진실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간접적이에요. 글이 쓸 수 있는 분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별로 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장을 넣는다면 그건 그냥 무익한 수준이 아니라 유해합니다. 법조인들이 쓰는 표현인데 무익적 기재가 아니라 유해한 기재예요. 이렇게 나열만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게 뭐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열만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디테일이 좀 있어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깨달음으로 이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그냥 단순하게 다양한 민원인을 상대했다, 뭐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그 경험이 필요에 대한 체감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고 결국은 예시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예시를 넣으려면 이게 다 분량이니까 어디선간 분량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덜어낼 때는 나를 어필하는데 의미 없는 내용들을 먼저 덜어내야 하는 것이고요. 뭐 이것도 역시 선택과 집중인 것이죠. 또 중재원 경험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하지만 노동 전문 변호사를 목표로 한다는 게 전체적인 컨셉인데 그 차원에서는 중재원 경험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져서 그 점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생은 재료가 많았어요. 쓸 수 있는 재료가. 근데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부각시킬 만한 것이 저는 좀 아니라고 느꼈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우선순위에 있을 만한 것인지 재고해 볼 것이라는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노동법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노사 간의 건설적인 관계 구축에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뭐 이것도 좀 뜬금없지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완전 초안이니까. 땡땡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 사회보장법 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실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노동 분쟁 해결 경험을 쌓겠습니다. 인턴십을 통해 노동법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일단 사실 로스쿨 인턴십에서 노동법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사실 현실적이진 않지만 저는 이 정도는 뭐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이니까 잘 모를 것이고. 근데 이 내용을 쓰더라도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노동위원회 같은 데서 로스쿨생 인턴을 진행하는지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진행하는지를 뭐 확인을 해보고 이런 데서 인턴을 하겠다라고 쓴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노동법 전문 로펌에서 인턴십을 할 것이다 라고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면 더 좋을 것이고, 졸업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 인증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학생 여러분이 현실을 몰라서 쓰는 표현인 겁니다. 전문 변호사 인증은 목표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현직에서 전문 변호사 인증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뭐 일종의 마케팅 수단의 성격이 더 가깝고 뭐 그걸 따는 것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제 학생의 자소서에도 이것이 목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현직자 입장에서는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땡땡대학교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땡땡대학교 수업을 이렇게 몇 개를 적었고 여기서 국제화 프로그램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학교에 특화되어서 자기소개서를 맞추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점수 맞춰서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A학교에 지원을 할 때는 A학교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알아봤고 관심이 있다는 신용이라도 해주는 것이 매너고 좋은 인상을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2번 나오는 건데 과목들을 한번 이야기했고 국제화 프로그램을 이야기했고, 이분은 분량이 항상 부담이었는데,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럴 것이고, 분량이 부족해진다면 저는 하나는 빼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국제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량이 문제라면 이걸 빼보자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노동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고 국내외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나와서 좀 어색하죠. 뜬금없습니다. 좋은 내용이지만 좋은 말을 쓴 느낌이 들죠. 이분이 이것을 쓴 이유는 영어 능력을 어필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어를 잘했고 어필을 당연히 뭐 하고 싶을 것이니까요. 어필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연결고리를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나오면 너무 어색해요. 예를 들면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해외 경영진이 국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대립이 생기는 것을 체감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죠. 왜 내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노동법을 다루고 싶은지. 이런 연결고리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는 등 노동도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의 영어 능력을 활용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뭐 좀 일반론적인 현실 인식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도 좀 더 약하긴 하지만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에 주력하고 노동법 관련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한국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너무 좋은 말을 나열한 느낌이죠. 앞에서의 내용과 큰 관련이 없어버리니까. 또 내 목표에 대해서도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뭐 갑자기 연구도 나오고 정책 제안 활동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글을 마무리해야 되는 마지막 문장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좁혀가면서 마무리를 하기보다 마지막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서 열려버리죠. 이런 것도 좀 지양해야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로스쿨에 지원을 했던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제가 어떤 코멘트를 드렸는지 한번 샘플을 봤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놓으면 이분은 처음에 자기소개서를 정말 못 썼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분보다도 훨씬 못한 초안을 들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더 놀랍게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학생들도 그래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누구나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뭐 대입 때나 한번 작성을 해보셨을 것이고, 또 평소에 글을 작성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매우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양반이에요. 오늘 이 샘플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도 아마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팁과 오늘 샘플에서 제가 어떤 코멘트들을 남겼는지를 보면서 한번 자기소개서도 첨삭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개의 영상으로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팁과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